일본의 매력을 해외에 알리는 쿨재팬 전략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령탑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으로 구성된 회의도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일본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쿨재팬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예의 바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보여준 강한 인내력과 담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산 식품의 부정적인 인상 없애기. 이건 제 이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테지만 세계인들은 오히려 일본의 예의 바름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죠. 그리고 이건 더욱 악화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일본의 현대문화, 게임, 만화, J-POP, 일본 제품, 식품 등을 통해 알리는 게 목표죠. 그리고 이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2013년도 예산안에는 무려 5천억 이상을 출자했었다고 합니다. 과거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와 높은 구매력, 많은 자본과 컨텐츠를 모두 가진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컨텐츠 시장이 1조 4,700억 원의 규모에 달했습니다. 만화, 게임 등의 문화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었고 영화 또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할리우드 시장에서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죠. 그때 당시 일본은 세계적으로 국력이 강한 나라였고 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중문화 생산지였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서 서구권에서는 일본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아시아 안에서 또한 강대국인 일본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또한 일본의 컨텐츠는 1억 명이라는 내수 시장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여 퀄리티가 상승됐고 강력한 일본의 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력이 약했던 타국에 일본의 문화는 자연스레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문화는 1990년대 버블 붕괴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 급부상한 한류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해외에 제공한다. 한류는 한국 정부가 돈을 뿌려서 만들어낸 억지 현상이다. 한류가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구권을 휩쓸고 있으니 수십 년 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을 깔보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제품과 대중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승승장구하는 이유를 그저 한국 정부의 날조와 물량 공세에 따른 결과라고 정신승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부가 세금으로 한류를 부흥시키고 있다는 이상한 망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검증해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벤치마킹하여 정부 주도하에 일본 문화를 퍼뜨려야 한다는 쿨재팬 정책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쿨재팬의 결과가 영 좋지 않게 나오자 쿨재팬은 왜 미움받는 것인가 라는 서적까지 나오고 주변국들이 질투심과 피해의식으로 일본을 배척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 지금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선진국도 아니고 유일한 문화 생산지도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의 대중문화는 지금 세계적 트렌드와 동떨어져 자신들만의 갈라파고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화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뛰어난 작화와 참신한 스토리 등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심각하게 모해 취향의 오타쿠들을 겨냥한 컨텐츠들만 양산되고 있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거부감을 유발하고 있고 내수시장에서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본 내에서는 AV를 쿨재팬의 주력 컨텐츠로 내세워야 하나? 라는 씁쓸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농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미 전 세계에서 일본의 AV는 굉장히 유명하고 쿨재팬이 우선적으로 성행시키려고 한 해외 시장인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의 19금 망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정작 일본이 정복하기를 원하는 동남아의 음악, 영화, 방송, 패션 트렌드는 한류와 서구권이 꽉 잡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가 동남아 시장에서 부흥하게 된 것은 불법 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불법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때려잡아야 한다라며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해서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불법 배포가 성행하는 근본적 이유는 번역본이 없기 때문인데 해외 번역을 지원하겠다라는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불법 배포를 하는 나라는 윤리의식이 낮다 라며 비난이나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법물을 통해서라도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본에서는 그 팬들을 스스로 내쫓고 있는 셈이죠. 이것에 더해 관료주의에 빠진 일본의 관료들은 작가들에게 무상으로 홍보 자료를 만들게 하는 등 권위적인 강제노동을 시키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일본 일러스트레이터에 따르면 쿨재팬 홍보 자료에 당신의 그림을 넣어줄 테니까 50만 원을 지불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쿨재팬 사업은 2017년에 밝혀진 것만 해도 440억의 적자가 났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민의 구매력 평가가 높은 EU 국가들과 일본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약 200여일 남겨두고 개최에 대해 최종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조직위 신년 강연에 나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도 못한다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할 수 없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신경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쿄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수도권에 긴급사태가 선언된 데다 계획까지 별로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리 위원장은 이어서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주춤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면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된다. 끝까지 담담하게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긴급사태가 엄청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에만 내려졌던 긴급사태 선언이 14일부터는 전국 11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은 지난 2월 7일까지로 예정됐으나 그 사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막지 못하면 더 연장을 해야 합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긴급사태가 3월까지 이어지면 올림픽 개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취소밖에는 대안이 없다. 더욱 문제는 여론도 강력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교토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는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5%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죠. 응답자의 80%가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입니다. 13일 NHK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38%가 중단을 원했고 39%는 재연기를 원했습니다.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고작 16%에 그쳤습니다. NHK의 지난달 조사에서는 27%가 개최를 원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부정 여론이 11%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최장수 의원인 딕 파운드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최 1년 연기를 발표한 건 3월 24일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앞서 현역 IOC 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딕 파운드 의원이 올림픽 연기를 미리 예측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파운드 위원은 지난 7일 영국 공영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린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모두가 논쟁을 피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상 올림픽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IOC 위원이 현 상황에서 취소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기에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파운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쿄올림픽 문제가 방안의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돈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긴급사태 지역을 확대한 날 세계보건기구는 일본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가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 역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지역 확대 결정을 전하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정상 개최에 큰 의문을 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준비 역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개최국 일본도 대표 선수를 20% 정도밖에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연습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각국 대표단과의 협의, 성화 릴레이, 선수단 입국, 개회식 준비, 무효증 확보 등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앞으로의 감염 상황이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아예 2024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의 전설적인 조정 선수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도쿄에는 2024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고 파리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는 2032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한 동향을 살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도쿄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나 대회 조직위 등 사이에서 조율되겠지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입장에서는 도쿄올림픽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올림픽을 핑계로 이루어져야 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과업이 많은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극복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납치 문제도 주요 과업 중 하나입니다. 스가 총리는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납치 문제가 이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납치 피해자 가족이 고령이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가 있다. 이어서 북일 평양 선언의 토대를 두고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운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긴급사태 발령과 더불어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을 원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왕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신규 입국을 중단하면서도 11개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인 비즈니스 트랙은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트랙은 1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단됩니다. 이미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21일 0시까지만 일본 입국이 허용됩니다.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는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이나 친족의 장례식과 출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불가능해집니다. 일본은 확산세가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5,871명입니다. 여전히 6,000명에 달하죠. 누적 확진자는 30만 4,752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과연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까요?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